좋았어. 오늘부터 꿈에 그리던 매니저다. 나 이쿠타가와 카즈토시 27세는 오늘부터 어떤 예능 사무소의 매니저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건 2달 전. 원래 나는 다른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평소에 신세지던 거래처 회사에 찾아갔었다. 그리고 신제품 계약을 체결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당신이 아쿠타가와 씨군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은 대배우인 미네기시 카구라 씨. 이렇게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배우가 말을 걸어주었다. 이미 은퇴했으니 대배우라는 호칭은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시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만나뵐 수 있을 줄은... 기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나는 그대로 비어있는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아쿠타가와 씨에 대한 건 부하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요점을 잘 잡아서 알기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항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서로에게 이점이 있는 상품만 가져오신다고요. 당신과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부하들은 다들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하니 굉장히 우수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런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쿠타가와 씨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요. 네? 뭘까요? 예능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그야 물론이죠. 사실 전 예능사무소를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매니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의 매니저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셈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월급도 많이 드릴게요. 그 대신 휴일은 법률에 접촉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드릴지도 모르지만요. 은근슬쩍 무서운 말을 하시네. 그래도 예능계 매니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던 직업이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쿠타가와 씨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결단을 내리시다니 멋지네요. 그럼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 반응, 내가 예능계를 좋아한다는 걸 원래 알고 계셨나 보네. 생각해보면 이 회사 담당자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물어보게 한 건 틀림없이 미네기시 사장님이겠지. 하지만 왕팬이었던 사람에게 제안받은 것이다. 당연히 받아들였다. 대충 이런 과정을 거쳐 이직하게 된 것이다. 아쿠타가와 어서 와. 사장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신세를 지는 건 우리 쪽이지. 그보다 입장상 호칭을 좀 바꿨는데 이해해줘. 네, 괜찮습니다. 너에게 매니저를 부탁하고 싶은 아이는 이미 와 있어. 조금 까탈스러운 애지만 외면하지 말아줘. 에? 이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라고. 일단 안으로 들어와.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사장님이 데려가신 방에는 딱 봐도 쿨한 애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분위기를 내뿜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는 애다. 사장님의 딸로 천재 아역이라고 불리던 미네기시 아리사. 중학생이 되기 전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해서 고등학생이 된 후에는 모델로 복귀했었지. 하지만 엄청 제멋대로인 걸로 유명한데 이 흐름은 설마... 아마 아쿠타가와 너라면 알고 있겠지만 이 아이는 내 딸인 아리사야. 오늘부터 네가 이 아이의 매니저가 되어줬으면 해. 역시 그렇군요. 이런 애를 맡기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새 매니저라고? 그래. 바꿔줘. 저기요. 미안, 나 얼빠거든. 아니 그래도... 하지만 얼마 전에 잘생긴 매니저를 붙여줬더니 여자 밝힐 것 같아서 싫다고 했잖아.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남자는 싫단 말이지. 그 전 사람은 너무 딱딱해서 싫다고 했잖아. 그 사람은 글렀어. 융통성이 없을 것 같아 보였는걸. 분명 영업을 못할 거야. 이렇게 제멋대로일 수가. 그 후에도 아리사의 억지 발언이 이어져 나는 짜증이 났다. 얘 진짜 고3 맞아? 일단 스케줄 좀 알려줄래? 원래는 이전 매니저분께 물어봐야 하지만 바쁜 모양이니까. 근데 왜 반말이야? 존댓말 쓰라고. 존댓말. 난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짜증나는 꼬맹이는 오랜만이네. 실례했습니다. 스케줄을 알려주시겠어요? 없어. 네? 일정이 없다고. 일정이 없다고요?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 착각하지 마. 내가 일을 거절한 거니까. 나는 노출하는 일은 싫어. 이상한 일을 하는 건 싫으니까 일은 내가 고를 거야. 적당히 해, 미네기시 씨. 뭐야? 그야 받기 싫은 일이 있게 하겠지만 다 거절하면 어쩌자는 거죠?
어리광도 정도껏 부리세요. 당신 얌전해 보이면서 다혈질이네.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데 당연히 화를 내죠. 저는 여기에 매니저로서 일을 하러 온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께 제안받아서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의 거만한 딸을 상대하라니 이건 말도 안 돼요. 거만하다니 뭐야? 거만하잖아요. 잘난 건 당신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행동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도 옛날에는 천재 아역이라고 불렸어. 지금의 넌 여배우가 아니라 모델이야. 지금의 너를 판단하는 건 지금의 인기야. 과거의 아역으로서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기가 없으면 의미 없잖아. 그건 그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고 있는 것뿐이야. 뭐야 잘난 듯이. 당신도 오늘 매니저가 된 신입이잖아. 그런데 뭘 잘난 듯이 설교하는 거야? 나는 널 인기 모델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계속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으면 나아갈 수 없어. 당신 정말 싫어? 싫어하던가. 하지만 이대로면 예능계에서 네가 설 자리는 없어질 거야. 그런 걸 당신 따위가 어떻게 알아? 아니, 알 수 있어. 네 인기가 떨어진 걸 보면 말이야. 게다가 네 어머니가 예능계에서 떠났을 때 넌 어떻게 할 셈이야? 아무도 네 편을 들어주지 않을 텐데. 그건... 어머니의 힘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다잡아야 돼. 네 외모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아주 뛰어나잖아. 태도만 개선하면 넌 충분히 인기를 되찾을 수 있어. 정말? 이건 예상 밖의 반응인데? 물론 사실이지. 그걸 위해 내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당신은 경험이 없는 신입이잖아. 저기요, 모처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 어쩌자는 거야. 잘못했어요. 미경험이어도 상관없어. 나는 널 인기인으로 만들어 보일 거야. 알았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당신을 따를게. 의외로 한번 부딪히고 나면 순순해지는 것 같다. 이 아이의 인기를 올리는 것이 내 역할이니 힘내야지. 그 후 나는 아리사에게 예의 교육을 했다. 무슨 일이든 인사는 중요하다. 그걸 하지 못하는 아리사에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 연습을 시킨 다음 매너를 가르쳤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반면 나는 매니저 영업에 대해 사장님께 배웠다. 일정이 비어있는 다른 매니저가 없어서 영업하는 방법 등을 직접 전수해 주셨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나는 전화로 약속을 잡은 프로듀서 엔도 씨를 만나러 갔다. 그래서 저희 아리사를 방송에 내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리사라, 그야 나도 어렸을 때 그 아이를 가까이 봐서 정은 있지만 그 애를 내보내면 디렉터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신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바뀔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주십시오. SNS에서는 아리사를 또 TV에서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리사를 기용하면 시청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인 거죠? 그의 일을 만들지 못해도 사무실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아리사의 매니저이기 때문입니다. 매니저인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리사의 인생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군. 하나 더 물어보자. 왜 잡지가 아니라 방송사에 영업하러 나온 거지? 지금의 아리사는 모델이잖아. 그러면 TV가 아니라 잡지에 나오는 게 좋을 텐데. 그 종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조 같은 걸 봐선 아리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엔 남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리사의 외모를 가장 매력으로 느끼는 상대도 젊은 층에서 중년층의 남성들이겠죠. 그러니 여성향 잡지에 모델로 실리는 것보단 TV에 나가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리사는 천재 아역으로서 유명했던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군. 근데 그게 다인가? 무슨 말씀이시죠? 굳이 미네기 씨 사장을 통해 나에게 직접 연락해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사장님께 아역 시절의 아리사를 가장 마음에 들어하신 프로듀서가 누구인지 여쭤봤더니 엔도 씨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렇게 된 거군. 좋아, 한 번만 기회를 주지. 정말인가요? 그래, 아리사를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하는 당신의 열량을 봐서 말이야. 단 아까도 말했듯이 한 번만이다. 아리사가 다른 출연자나 스태프들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면 두 번 다시 기용하지 않을 거야. 물론 방송에 이점이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되겠지? 네, 감사합니다. 좋아. 그리고 아리사를 잘 부탁하지. 네. 나는 이렇게 영업을 성공하고 의기양양하게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리사의 방송 출연 날이 다가왔는데, 아리사,
안색이 창백한데 괜찮아? 괜찮아. TV 출연은 너무 오랜만이라 좀 긴장한 것뿐이야. 그렇구나. 큰일이네. 아역 시절에 TV에 많이 나갔으니까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백기가 있어서 오히려 긴장되는 건가? 예의 바르게 신뢰되는 말 하지 않기? 그것만 조심하면 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응. 오늘은 재밌는 영상이나 힐링 영상을 보면서 반응하기만 하면 되니까 잡담이 메인인 촬영보단 나을 거야. 가능한 한 서포트 할 테니까 즐기면 돼. 나는 되도록 아리사의 긴장이 풀리도록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 그 후 방송사에 도착하자 안녕하세요. 미네기시 아리사입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아리사가 스태프들에게 기운차게 인사하자 다들 놀랐다. 아니, 술렁댔다. 역시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해서 다들 불쾌한가 봐. 아니, 그게 아니야. 네 예의 바른 태도에 놀라고 있는 거야. 하지만 기운차서 좋구만. 엔도씨, 안녕하세요. 안녕, 아쿠타가와씨. 그리고 아리사도. 엔도씨,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실례되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방송 스태프들이랑 싸운 후에 침울해 보여서 말을 걸었더니 당신 따위에게 위로받고 싶지 않아, 이 아저씨야 라고 말했던 거 말인가? 아이사, 프로듀서한테 무슨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예의 발라졌군. 대단해, 아쿠타가와씨. 역시 미네기시 사장이 인정한 사람다워. 그런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아리사를 놀리는 것도 적당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하군. 스태프에게 안내하게 할 테니 방송 시작까지 편하게 있어. 그 후 우린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그 후에는 스태프에게 말하고 같이 출연하는 연예인들에게 인사하러 돌아다녔다. 원래 면식이 있던 사람들은 아리사의 변화에 놀랐지만 기꺼이 인사를 받아줘 다행이었다. 이런 면은 역시 프로답다. 그리고 촬영이 시작되자 고양이 귀여워. 귀여운 고양이 영상이 모니터에 비치자 아리사의 긴장이 풀린 것 같다. 그보다 흥분한 모습이 귀엽다. 그 후에도 리액션을 잘 취하는 걸 보고 한숨 났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아리사는 스태프들이나 출연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지금은 일을 준 엔도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 참이다. 됐어. 촬영도 잘 됐으니 말이야. 게다가 이걸로 흐름도 바뀌지 않겠어. 오늘의 아리사는 귀엽게 웃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귀엽고 매력적인 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 잘 됐네, 아리사. 아쿠타가와 씨는 너한테 푹 빠졌나 봐.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맞아요. 놀리지 마세요. 아니, 이 녀석이 널 영업하러 왔을 때의 열의는 굉장했다고. 그걸 보고 너한테 반했다고 생각했지. 당치도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가? 나한테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만해 주세요. 아리사한테 남자와 접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지 손상으로 인기가 떨어질 거예요. 괜찮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녀석은 없을 테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가 있잖아요. 미안. 다음에 사죄할게. 그 말씀은... 그래. 다음에도 우리 방송에 출연해줬으면 해. 다음엔 게스트가 아니라 준 레귤러. 아니, 이번 아리사의 인기에 따라서는 레귤러도 고려하고 있어. 정말인가요? 그래. 그만큼 오늘의 아리사는 좋았어. 스태프를 대하는 태도도 포함해서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내 기대 이상으로 아리사가 대답해준 성과니까. 뭐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면 다음에도 시청률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면 돼. 엔도씨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뭔가 오랜만에 멋있는 어른을 본 것 같다. 매니저, 나 그 엔도 씨에게 인정받았어. 엄격해서 타협하지 않는 출연자의 천적으로도 유명한 그 엔도 씨에게 인정받았다고. 야, 아리사, 다 들린다. 그런 말을 듣는구나. 아니, 뭐 그래도 왠지 알 것 같다. 아리사, 용케 저런 사람한테 대들었구나. 잠깐 이쪽으로 와봐. 아리사. 나는 그대로 대기실로 끌려갔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 엔도 씨한테 대든 건 들어도 상관없는데 모처럼이니까 나에 대한 모든 걸 매니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구나. 고마워.
나는 아리사가 왜 여배우의 길을 포기했는지 모른다. 무언가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하긴 했기에 말해준다고 하니 기뻤다. 난 말이야, 아역 시절에 연기를 정말 좋아했어. 여러 역을 연기하면서 여러 아이의 인생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래서 그렇게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지만 연기를 계속하다 보니 어느 날 나 스스로를 알 수 없게 됐어. 무슨 말이야?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감각? 미네기시 아리사라는 인간의 기억이 옅어지고 지금까지 연기했던 역할들의 기억이 강하게 남았어.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게 무서워서 연기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갑자기 은퇴한 거구나.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리사를 지킨 거야. 하지만 난 예능계에 아직 남고 싶었어. 왜냐하면 엄마가 있는 업계니까.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모델을 시작한 거야.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한 번 예능계를 그만둔 나를 스태프들이 조롱하는 말이 들렸어. 도망갔는데 엄마의 힘으로 다시 돌아온 거라던가, 어차피 또 잘 안 돼서 도망칠 게 뻔하다, 엄마도 배우를 그만두고 경영하고 있지 않냐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게 된 거구나. 그야 분했으니까. 나를 조롱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엄마를 조롱하다니. 그래서 그때 싸워서 앤더 씨가 말을 걸어주셨을 때 반발한 거구나. 그렇구나. 하지만 분하다면 실력으로 대갚아줘야 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난폭한 행동을 해봤자 손해를 입을 뿐이니까. 너한텐 힘이 있어. 앞으로 성공해서 조롱한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해주자. 저기, 근데 난 바보니까 또 길에서 벗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옆에 있어줄래? 당연하지. 난 네 매니저니까. 평생 지탱해줄 거야?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야? 나 매니저를 좋아해. 뭐? 왜? 그렇게 반발해놓고? 처음에는 설교에서 엄청 짜증났지만 진지하게 나를 생각해주고 예의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때로는 상냥하게 얘기도 들어주잖아.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 나랑 결혼해줘. 아리사. 그래. 아리사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 결혼하자. 정말? 물론이지. 나도 아리사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기뻐. 고마워 매니저. 사랑해. 잠깐 아리사.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 그 후 통로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대화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안심한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스태프들에게 인사한 후 돌아갔다. 그 후 우린 바빠졌다. 예상대로 방송으로 나간 아리사의 미소가 화제가 되어 아리사의 인기는 단번에 올라갔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미소를 보여준 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되자 TV 방송뿐만 아니라 모델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아리사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그런 아리사에 지탱했고 2년 후에 나와 아리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